네 박자 종목입니다. 월요일 종목 소개 도와주시는 분 모셔볼게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공개 전에 항상 설렘을 주게 만드시더라고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OTT 시장 급팽창의 숨은 수혜주로 플리토를 들고 오셨거든요. 대부분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렇죠. 초록뱀 같은 콘텐츠 업체를 생각을 하는데 플리토라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네. 자, 일단 현재 OTT 시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가고 집에서 네네. 넷플릭스를 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OTT 시장이 핫한데요, 그렇죠? 핫하긴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피상적으로 OTT 시장이 팽창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뭐 콘텐츠 관련주 이 정도로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OTT 시장에 지금 빅뱅을 하고 있는데 그 빅뱅의 최대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숨은 최대주회를 찾으려면 이 플리토가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좀 재미나게 좀 풀어볼 텐데 지금 일단은 넷플릭스가 전통적인 OTT 시장의 강자였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뛰어들었습니다. 출사표를 내밀면서 지난 11월 12일에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했는데 그날 당일날만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와, 반응 그러니까 뜨거웠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강자인 이 시장에 전통적인 미디어의 강자인 월트 디즈니가 뛰어든 이유를 보면 굉장히 좀 재미납니다. 이게 사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우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미디어 강자, OTT의 강자로만 알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의 이 한 번도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못 미치는 회사인데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월트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작년 5월달에 앞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트 디즈니 쪽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우리가 OTT 산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넷플릭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넷플릭스는 월트 디즈니의 그 미디어를 갖다 쓰는 입장입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왜 쟤네가 시가총액이 우리보다 앞서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월트 디즈니가 뛰어들었고, 이렇게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에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마블이라든지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전통적인 전 세계의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넷플릭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의 지상 과제는 월트 디즈니가 OTT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컨텐츠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전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회사 다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TT 시장 진단해봤고요. 다시 네 박자 종목으로 넘어와서요. 그럼 왜 플리토가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 기업도 아닌데 숨은 수혜주로 분석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OTT 시장 팽창의 최대 수혜 국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최강자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OTT의 주도권을 잡은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OTT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아시아 전역에 뿌려야 되는데 이제 아시아 전역에 먹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한류 컨텐츠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 컨텐츠가 먹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플리토라는 회사는 번역 관련 회사예요. 번역 회사요. 그렇죠. 이제 이 미드라든지 이런 거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만 이제 그게 먹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번역 수요가 이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냐면 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미드 2,000편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수의 번역 업체가 이 작업에 다 매달렸는데 안 됐대요. 이게 그만큼 지금 번역 수요가 건국 이래 최대로 팽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플리토는 여기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의 언어를 자동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리토는
이 컨텐츠가 주어지면서 급행장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을 잘해야 제작 의도라든지 컨텐츠의 뉘앙스가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플리토가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인 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전통적인 번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수요가 오면은 1대1로 이걸 번역을 해주고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번역자가 한 그런 명이 수요가 듣죠. 아니에요. 이 회사는 그야말로 지금 이 OTT 팽창과 함께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과거 이게 누가 이걸 번역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이걸 번역하는 B2B 서비스 같은 이러한 부분만 했는데 이 회사는 B2B, B2C 다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를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매 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신조어가 그날 막 지금 탄생하고 있는 그런 환경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라는 거 만약에 숫작업으로 한다면 이거 번역 못 하죠.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걸 자동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모티콘을 우리나라 이 자체도 이걸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뭐 음성이라든지 뭐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미지까지도 이제 자동적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또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막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회사에서 해준 유튜브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백종원의 뭐 요리비 책, 그리고 가수 윤종신의 뭐 탈곡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하는 서비스도 이 회사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이 플리토가 대단한 게 뭐냐면 주요 고객들이 보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에도 번역기가 있죠. 뭐 파파고 이런 거와, 그리고 글로벌 IT 업체 중에서는 구글이라든지 텐센트, NTT 도코모, 바이두. 뭐 들어보면은 이런 엄청난 회사들을 다 지금 고객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 산업이 아직까지는 씨를 뿌리는 단계였는데 이게 이제 OTT 그리고 유튜브까지 번역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걷어들일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예전에는 이렇게 작았었는데 이게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퀀텀 점프요. 그렇죠. 뭐 요만한 쌀을 뻥튀기라면 펑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OTT 산업의 어떤 수혜를 봤을 때 우리가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만 생각하는데 이 플리토야말로 정말 숨은 그런 업체고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빅데이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고 있고 지금 뭐 정확도도 계속 높여가는 것도 놀랍습니다. 과연 국내 1위 언어 번역 데이터 기업 이 플리토가 실적 고공행진도 보여줄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씨를 뿌리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까 경쟁 상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뭐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무궁무진한 성장성 이런 거를 보시면 저는 뭐 목표 주가 이런 것도 지금은 어떻게 책정하기가 어떻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빅뱅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릴 때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이런 번역 수요가 전부 다 이제 이 회사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뭐 앞으로 향후에 급격하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가치를 잘 못 알아줘서 아쉬운 기업인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보면 좀 잠잠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신규 상장주들은 보면 이제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4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좀 특히 기관의 물량이 나왔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한 10월 달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 뭘 지분이. 기다리는 호재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요가 수급이 이제 급격하게 좀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만간에 수급적 측면에서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시장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구글 같은 기업이 뭐 AI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 플리토에다가 번역 서비스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M&A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M&A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상장 이후에 44,000원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17,000원대까지 오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슬금슬금 10월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는 그야말로 좀 바닥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말씀드리면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저는 좀 이 회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만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상승률 72% 정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무궁무진한 가능성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자 차트를 통해서도 정리를 해볼게요. 점수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역시나 기대치를 충족한 네 박자 차트였습니다. 자, 네 박자가 딱 들어맞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글로벌 인베스먼트 김동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